어린이들 이 열면 안 돼요. 일단 지구 환경이 얼마만큼 힘들어졌는지 화면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 어린이들 다 같이 엄마들이랑 맞죠?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이러면은 여기 살아계신 어머니들이 우리 내 자녀들을 위해서 환경을 얼마만큼 잘 오염되지 않게 생활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알았죠? 생활 방식을 하나도 안 고치고 계속 아이들이 잘 아이들 말하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환경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화면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테크 어디 계세요? 네, 그린모스의 서태환 대표님과 직원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뒤에 계시는데 살짝 활동가 강사님, 강 부회장님, 네, 이 사업 자체를 기획하신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박수로 우리. 저는 이제 자연과 살뜰에서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와서 함께 진행할 윤혜경 선생님과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프로필이고요. 자, 저는 처음부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폭풍하면 이렇게 하얀 털과 포도가 몰려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엄청나게 말라붙은 북극곰 사진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북극곰, 더 나아가서 이 북극곰 지구의 위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어찌 됐을까요? 양조입니다. 생명이 어디를 찾는 아름다운 그러나 불법 투자에 관련된 아빠에게 투자와 지난 4월만 해도 건강해지고 섭달 월 서식지에서 260km 떨어진 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전수연님의 여정이 실패한 순간입니다. 북극에서 얼음이 사라지면서 얼음에서 나고 자라고 먹이를 쫓는 북극곰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Without the sea ice, polar bears can't travel, they can't mate, and they can't gain access to their food. 주범은 지구온난화. 지구가 더워지면서 작년까지 33년 동안 북극해의 얼음 절반이 녹아버렸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8배입니다. 이 속도라면 40년 뒤엔 남아있는 2만여 마리 북극곰 중 절반이 사람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파괴는 자연과 함께 사라지고 북극곰만이 아닐 것입니다. MBC 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죠, 그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은데 왜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죠? 먹이 없어서요. 먹이가 왜 없죠? 얼음이 녹아서요. 얼음이 녹아서 이동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할 수도 없고, 자, 북극곰은 원래 폐생육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얼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오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북극곰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죽으면 자식들도 줄줄이 죽죠, 그죠? 자, 그렇게 북극곰이 죽어나가고 난 뒤에 결국은 우리는 그럼 생존할 수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기후온난화 하다가 지금은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그죠?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기후위기,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살짝? 너무 덥죠, 그죠? 너무 더운데, 제가, 경기도에는 이룸학교라는 학교 각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연기 수목원에 갔어요. 바다연기 수목원에 가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소원을 비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소원을, 저는 장난반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사심많은 소원을 빌었어요. 뭘까요? 굉장히 사심이 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뭘 빌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돈을 많이 주세요. 저 로또 1등 그랬어요. 로또 1등 그랬어요. 그 애들이 옆에서 우리 4학년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 말동물 마음껏 마시게 해주세요. 와,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그랬는데 그 옆에서 또 다른 학생이 뭘 했냐면은, 지구온난화 멈춰주세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자, 지구온난화가 얼마만큼 왜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후가 지금 1928년 저기 독도의 땅입니다. 그죠? 업살라 빙하시대가 2004년이죠. 그죠? 아름답죠? 호수가 됐습니다. 호수가 됐으면 아까 우리 북극곰도 사실은 없어지고 있죠.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극곰의 몸무게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왜? 못 먹으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처럼 키가 크고 통통하지 못했지, 그죠? 마찬가지로 북극곰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못 먹어서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지금 아름답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그죠? 자, 이게 불과 76년 걸렸습니다. 자, 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또 나타나는 거. 사막화, 날이 뜨거워지니까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고 있어요. 농사지을 땅이 줄어든다면 우리 먹거리 수확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거. 외래 동식물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위는 가시박이라고 해서 저거는 어떤 거냐면은 식물을 갖고 올라가요. 식물을 갖고 올라가면은 식물을 뒤덮어버리면 식물이 방아성을 할 수가 없어요. 방아성을 못하면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꼬맹이에요. 쟤는 지금 잡힌 것 같아요. 꼬맹이는 예전보다 덜한데 제가 남에 그냥 새카맣게 앉아있고 그랬었어요. 자, 그렇고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2년 4월 29일이에요. 자, 요거 온도 스펙트럼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인도입니다. 지금 시뻘겋죠, 그죠? 시뻘겋면 55도 이상입니다. 55도 이상. 불과 2년 전입니다. 불과 2년 전 4월 29일 보면은, 자, 4월 29일. 그 다음날 또 올라왔더라고요. 아름답죠? 굉장히 빨갛고 아름답죠, 그죠? 아름다운데 저게 온도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온도를 나타내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아까 인도 봤죠, 그죠?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인데 인도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45도 정도 되죠, 그죠? 45도 정도 되는데, 어제는 인도가 하랬죠, 그죠? 이번에는 어디예요? 파키스탄입니다. 인도보다 더 덥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50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 북미, 캐나다, 미주 지역에 폭염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활용 통이 녹아내렸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좀 더 뜨거워지겠죠, 그죠? 뜨거워지고 지금 샌들이 눌러붙어요. 샌들이 눌러붙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타이어가 뭐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신호등 갖고 다녀도 뭐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신호등 외에 표지판이 있죠. 여기로 가면 부산입니다, 인천입니다. 그런 표지판에 표지판 자체는 세기 때문에 안 녹아내는데 글씨가 녹아냅니다. 50도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1, 2도쯤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1, 2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도가 오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약 5천만 명이 지금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자 사망 인구가 30만 명 정도 자 감염병으로 사망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생물의 10% 정도가 멸종을 하게 된다고 1도 오르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2도 올렸습니다. 2도 올렸더니 어마무시하죠, 그죠? 5명이 지금 불러 죽게 생겼어요. 한 번 더 올려볼까요? 3도를 올렸습니다. 3도를 올렸더니 지구온난화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온난화는 자 이렇게 쭉 높아지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3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자, 얼음이 있을 때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 하얗죠, 그죠? 하얀 빛과 열을 반사합니다. 그죠? 반사하는데 이게 다 녹아가지고 그물티티해졌어요. 그 빛과 열을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자꾸 상승하는 이유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인데 이 온실가스가 주범이 거의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인데 자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온실가스는 얼마나 갈까? 한 번 만들어진 온실가스는 100년? 또 찍어봅시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갈까? 업다운 해주세요. 업다운. 응? 업다운 해주세요. 좀 내려주고 싶어. 내려주고 싶은데 최소 50년에서 200년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낸 온실가스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난 뒤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가고 있는데 그런데 3도가 올라버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있는데 또 다 흡수한다. 비가 열을 흡수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불은 점점 두꺼워지고 불불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커피. 쪄 죽겠죠, 그죠? 쪄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해양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다 밑에 해저에 있던 가스들이 또 올라가가지고 또 이불을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입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멈춰야죠, 그죠? 그 전에 멈춰야 돼요. 그 전에 멈춰야 되고, 지구온도가 4도가 상승하면, 3도 상승하면 이제 이미 볼짝 나갔죠, 그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유럽의 여름온도가 50도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의 얘기예요. 우리 자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멈추면 되죠? 멈춰, 어떻게 멈출 거야? 자동차 타지 말고. 자, 온실가스의 주범이 뭐죠? 자동차. 에어컨. 자, 이거의 주범이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2020년도예요. 미국의 덴버 지역입니다. 그죠? 9월 7일 날 몇 도? 33.8도. 9월 8일 날 영하 2.2도. 36도가 떨어졌어요. 그죠?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자, 우리 9월 7일 날 우리 약사사에는 템플스테이에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날씨가 9월 7일 날 33.8도였죠. 그죠? 9월 5일 날은 38.3도였어요. 이렇게 더우면 여러분들 옷 차림은 어떻게 해서 갈까? 반팔, 반바지, 긴 거 하나도 안 가져가겠죠. 그죠? 캠핑을 왔습니다. 갔는데 9월 8일 날 어떻게 됐어요? 영하 2.2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눈이 왔죠. 그죠? 눈이 와서 길이 막혀서 여러분들이 몰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옷도 안 가져왔어. 그죠? 옷도 안 가져왔어. 응? 우리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인간 아이스크림 될 거라고. 그래, 인간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길래 너 먹을 거야? 이러는데 어른들이 딱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지구는 우리가 자, 요거 또 보여줄게요. 요거 2020년도에는 요거 외에도 자, 인도의 메뚜기가 창궐했습니다. 메뚜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려요.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려가지고 수십만 수천만의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2020년도만 해도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요. 핫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기후위기라는 게 이제 조금 느껴지나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때문에. 온실가스는 왜? 자, 화석연료 사용. 화석연료가 뭐예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숲 훼손 토지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숲을 훼손하는데 왜 온실가스가 생길까요? 그렇죠. 숲을 훼손하는데 온실가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장치가 없어진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숲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방압성을 해요. 방압성은 어떻게 하죠? 햇빛하고 자,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뭐 하자고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우리는 이산화탄소 공장이에요. 우리 자체도 이산화탄소 공장이야. 온실가스 공장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어떻게 해요?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햇빛과 물을 이용해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벼, 밥, 그죠? 사과, 복숭아 이런 것들도 통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양분을 만들고 난 뒤에 찌꺼기로 내보내는 게 뭐예요? 산소. 나무가 없어지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산불이 나서 막 타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나무가 없어지면 숲이 훼손이 되면 온실가스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존의 세계 온실가스를 어떻게 소화할 곳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탄소 중립이라는 자, 지금 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훨씬 적은데 지금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는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요거 화살표가 잘못되죠. 그죠? 배출량만큼 흡수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게 탄소 중립이에요. 다시 자세히 보면은 발생한 만큼 숲을 없애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3,400만 톤의 그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지금 산림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일단은 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어떤 게 있죠? 우리 친구들? 그쵸? 내중부터 아까 지금 화석연료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 석유 휘발유니까 자동차를 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자, 우리 전기는 거의 화석연료를 떼서 만들고 있죠, 그죠? 원자력도 있지만 아직 태양열도 있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로는 위협하고 화석연료가 많아요, 그죠? 전기를 덜 쓰는 것도 온실가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무가 없어지면 온실가스 죽이는데 불리하죠, 그죠? 그러면 나무를 없애지 않으려고 하면은 나무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덜 써야 되겠죠. 뭐죠? 종이컵 쓰지 않기. 그럼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또 그치, 빨대 같은 거 쓰지 말기. 옥상 같은 거 나무로 돼 있어. 그치, 나무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종이 함부로 버리지 않기. 휴지 아껴 쓰기.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러한 한번 생긴 온실가스는 그냥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나무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이끼를 보겠습니다. 자, 이끼를 보는데, 이끼가 지금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펜털이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쁘죠, 그죠? 이쁘죠. 자, 이러한 이끼들이 있는데, 이 이끼들은 보면은 뿌리가 있어요. 이끼도 뿌리가 있는데, 뿌리 자체는 컵뿌리예요. 일반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를 하죠, 그죠? 근데 이끼는 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줄기와 잎으로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이끼를 스님이 가져온 이유는, 자, 동일 면적에 나무를 심었을 때하고 이끼를 심었을 때 비교하면은, 자, 우리가 온실가스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가능하면 많이 잡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죠?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뛰어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세먼지 그러죠? 미세먼지를 잡아들이는 흡착하는 효과가 일반 공기청정기, 자, 헤파티트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끼는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이죠? 초록색 식물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심신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 감소 효과가 있어요. 자, 이끼가 소음을 흡수해가지고 소음 감소 효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끼는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물 공급하는 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집안에 그거 하면 이끼가 서서히 뿜어내는 거. 자, 우리가 가습기 있죠? 가습기하고 식물이 뿜어내는 이 수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습기와 식물이 뿜어내는 거. 자, 가습기에 물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식물이 나오는 거는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죠? 식물에서 나오는 이 수분이 굉장히 입자가 작아가지고 먼지 흡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가습기보다는 식물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아우, 우리 지금 친구 뭐라도 하나 줘야겠어. 자, 우리가 오늘 할 겁니다. 자, 이끼로 할 수 있는 거, 이끼 테라리움, 이끼볼, 이끼 문제,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앞으로 다 할 거예요. 자, 이거 실제로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쁘죠, 그죠? 자, 요거 보니까 얘는 우리 여기도 있는데요. 비단이끼고,
쟤는 비단이끼하고 아까 우리 되게 이쁘다고 했죠? 초롱이끼입니다. 초롱이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쁘죠? 자, 우리 원통형 무항가족이죠? 무항 같은 데다가 계단을 표현했고 자, 저런 거 우리는 나중에 저런 것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 읽기입니다. 오늘 할 읽기. 자, 소재가 나무 읽기, 깃털 읽기, 꼬리 읽기, 가는 깃털 읽기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용포는 제가 나누실 때 숯, 그 다음에 흰 모래, 백사, 그 다음에 화산석, 까만색 자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사토. 자, 마사토는 작은 돌멩이 같은 거, 모래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식용 돌, 장식용 돌이라는 거는 화산석입니다. 얘네 같은 거. 자,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테라리움 도구는, 자, 물통, 고무기, 가위, 핀셋, 사스푼, 미삽, 도스포이드인데, 자, 여러분들 나중에 받으면은, 고무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삽입니다. 삽이고, 핀셋, 그 다음에 미니스푼, 그 다음에 붓 있습니다. 요거 박스로 나눠줄 겁니다. 요거 가지고 하는데 여기 없는 게 뭐냐면은 스포이드 없어요. 그 다음에 스포이드가 없어요. 스포이드는 어떨 때 쓰냐면은 이끼가 물이 고일 때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스포이드로 빨아내면 됩니다. 자, 스포이드는 집에 가서, 지금 물도 아니니까 집에 가서 쓰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됐고. 자, 우리 오늘 활용할 이끼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가 나무 이끼입니다. 나무 이끼, 그 다음에 꼬리 이끼, 깃털 이끼, 그 다음에 원스커리 이끼, 얘는 비단이끼라고 하죠. 가는 깃털 이끼, 비단이끼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무 이끼. 지금 요게 나무 이끼입니다. 나무 이끼. 그 다음에, 자, 얘는 비단이끼. 네, 동그랗죠, 그죠?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빵이끼라고 합니다. 빵이끼. 그 다음에, 얘는 꼬리이끼. 꼬리이끼. 그 다음에 얘는 자세히 보면 고사리 같이 생겼어요. 고사리 같이 생겼는데 얘는 깃털이끼. 깃털이끼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인삼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할 때 이끼 막 들으시죠, 그죠? 그게 이 깃털이끼입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요게 서리이끼예요. 서리이끼인데 자, 요거는 다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는데 서리이끼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서리이끼는 양지에서 잘 자라는 이끼이기 때문에 여기 쓰면 여기서 잘 못 자라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근데 서리이끼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서리이끼 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타종 이끼를 키우는 방법 그거 궁금하시죠? 그죠? 그거를 할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이끼 번식시키기입니다. 이끼는 포자로도 번식하지만은 잎으로도 번식합니다. 이끼죠, 그죠? 이끼를 꺼내가지고 잘게 잘라가지고 자, 나눠서 담아 나누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리이끼로 그걸 할 거예요. 서리이끼를 잘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크모스라는 흙을 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 가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흙과 밀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밟아주고 나면은 얘가 저렇게 나중에 또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포기를 나눈 거고 자, 요거 지금 서리이끼죠, 그죠? 서리이끼인데 막 자르고 있어요. 막 잘랐어요. 피크모스 섞어가지고 놔뒀더니 2개월 지나니까 이 잎사귀 새순이 올라왔어요.
5개월 되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끼가 좋다고 했는데 우리 밖에 나가면 이게 되게 많죠? 네. 그거 그래도 쓰면 되지. 샀어. 그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 산에서 가져왔어요. 산에 갔는데 이끼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가져왔어. 근데 거기서 벌레는 어떡하지? 해충이 있으면 어떡하지? 자, 이끼를 내가 산에 가서 진짜 이쁜 이끼가 있어서 했는데 남의 거 배송하면 안 되겠죠, 그죠? 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가져왔어. 그러면 집에서 벌레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끼를 소독하는 겁니다. 검역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끼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그 다음에 구연산하고 물하고 1:15로 섞어가지고 고기에 15분 담궈놓습니다. 담궈놨다가 이 구연산 성분을 씻어내기 위해서 다시 또 물 세척을 해요. 물 세척을 하고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1시간 정도 물에다가 하루 정도 물에다 담궈놓으세요. 담궈놨다 건졌다 쓰도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보관하고 싶은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이렇게 이끼를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어서 집에 가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페이를 드릴 거예요. 아까 이끼 분열하는 방법하고 요거는 페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 찍으셔야 됩니다. 자, 놓아주는 장소는 10도에서 25도예요. 그럼 우리 집 거실에 딱 맞죠, 그죠? 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은 500에서 2000루스라고 했으니까 요거 우리 집 거실하고도 맞습니다. 근데 모든 식물이 애기가 약간 그늘에서 자라죠. 그래서 깜깜한 데서는 못 자라요. 아까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 물, 햇빛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햇빛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완전히 없으면 식물은 못 자랍니다. 그래도 우리 집 거실에서 뜨겁지 않은 장소, 그 다음에 직사광선이 들어가서 열이 올라가는 데는 안 되지만은 가장 밝은 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빛은 그렇게 하고 아침 9시에 햇빛이 들고 낮에는 약간 물을 주고 그런 장소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주기. 자, 우리는 오늘 만들 거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예요. 자, 뚜껑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물 수분 전발이 덜 하겠죠, 그죠?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돼요. 그런데 이끼가 마르면 누렇게 돼요. 누렇게 되면 보기 싫죠, 그죠? 그러면 특히나 나무 이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누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얘네는 3일에 한 번 정도 국물로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통풍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럼 얘는 하루에 한 번씩 물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는데 물을 줄 때는 보이면 안 됩니다. 그죠?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잘라내버리고, 그러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면 잘라내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발리고. 자, 요거 만들 건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할 때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용기를 드리면은 이거하고 지금 요거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밑에는 까만 걸 채웠죠, 그죠? 좀 무게감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드리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여기 봉지에 들어있는 거는 숯입니다. 숯을 2개 정도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지금 한번 해 보여드리고 할게요.
붓을 깔겠습니다. 자, 숯인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퇴적층 모양을 좀 흉내를 냈죠, 그죠? 자,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먼저 안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걸 먼저 하기에는 여기 흰게 섞여가지고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여기는 그냥 까만 걸로 채우겠습니다. 요거 하고 난 뒤에 뭘로 하냐면, 자, 여기 햄버거 박스에 주는 요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집어주세요. 지금 뭐 취하는 거예요? 요거는 화산석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퇴적층 모양을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체로 깔면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 이 삽에다가 자, 이렇게 담아서 가장자리로 가장자리로 하는데 너무 일정하게 하지 마세요. 태주감이 일정하지 않죠, 그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막 돌려라. 지금 안쪽에는 이렇게 비워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퇴적한 모양을 낸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사소로 가지고 다시 또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화산석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이걸로 치고. 잠깐만요. 지금 실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이 용기랑 재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고정이 안 됐어요. 여기 안 됐기 때문에 자, 다시 마사토로 여기를 이제 채워주겠습니다. 가운데는 이원? 아니요. 가운데를 이제 채우면 돼요. 자, 마사토로 거의 튼튼하게 채워주세요. 자, 튼튼하게 채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하기가 힘드니까 하산성 쪽에 살짝 눌러가지고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세요. 자, 기다리시면 여기 바닥을 여기 각 잘라내면 됩니다. 갈색 부분 다 잘라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흰색으로 가지고 자, 원할 자세에 심어주면 됩니다. 자, 볼틈에 심어주게 바짝 꽂고 난 뒤에 이걸 딱 걸리면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살짝 돌려가지고 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한 다음에 가장자리에 다시 와서 까만 걸안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재료부터 받고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2시 반이었는데 다음 격주에는 12시 반에 2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죠? 전에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점심 공양하고 12시 반에 일일 모이면 이런 교육을 3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만든 소품을 설명을 잘 듣고 만들어야지 아무렇게나 그러면 요 빗기 이거 나무 이끼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요? 나무 이끼 하나에 10,000원에 10,000원 그냥 비싼 거니까 그렇게 다르고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뭐 나무에다가 그냥 예쁘게 치면 여기 이거 다 근육으로 그리는 건데 알았죠? 근육 문제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이 뽕을 바닥에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잘못 쳐가지고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으니까. 자, 이 뽕은 바닥에다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바닥 밑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첫 번째.
자, 유리종이 안에 까만색, 공pe는 까만색, 공pe는 까만색 숯입니다. 네, 숯부터 물에 넣어주세요. 자, 마사토와 화장솜은 두 명이 하나씩 씁니다. 두 명이 하나씩. 자, 비닐봉지 안에 있는 숯을 먼저 깔아주세요. 자, 숯 깔아주시면 자, 숯 다 깔아주신 분은 요렇게 가서 까만 거 있죠? 요걸로 여기 밑에 동그란 부분 다시 채워주세요. 까만 걸 제일 밑에다 넣으세요. 까만 색깔을 가장 밑에. 까만 걸 가장 밑에 넣으세요. 까만 거를 가장 밑에 넣고 그 다음에 아주 하얀 색깔, 네, 그걸 뿌리세요. 그걸 골고루. 골고루, 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봉지에 담는 양만큼 골고루 뿌려야지, 골고루. 자, 이거 색깔 보고. 네, 하얀 색깔 다음에 마사토를 맨 위에다 뿌려야 됩니다. 마사토를 맨 위에 있어야 돼요. 마사토가 맨 마지막. 자, 여기도 아직 그거 말고 그냥 여기다가 까만 거 잠깐만요. 아직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여기다 까만 거로 보내고 이렇게 겹겹이 해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높이는 3대 2 정도까지 너무 높이 높지 않게. 크기 없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층층이. 그래서 사진 찍어서 어때? 아니요, 이건 끝이야. 이게 먼저 들어가고 이걸 바닥에 먼저 넣어야 돼. 이걸 고 끝이 들어가야지 끝이 물을 먹고 있다가 처음에 저기 뭐지 처음 밑에 까는 게 숯이고 그 다음에 하얀 배추로 하고 거기다가 까만 돌을 안에다가 넣어서 배추를 먼저 가생에다 네, 해줘야 네, 돼요. 그래야지 예뻐 색깔이 그리고 이제 까만 돌 안에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저기 돌고 채우고 네.
전문가. 저기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 전문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가르쳐줘. 아, 나무위키는 뿌리가 있어서 이게 이게 파이거든요. 이렇게 심으시고 한 가지 빠트리는 이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네. 너무 두꺼워서 네. 어디 있었어요? 이 갈변된 걸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아니야. 몰라. 다 반납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잘라서 좀 얇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거 왠지 안 왔더라. 안 보이더라. 바쁜 일이 못 왔어. 바쁜 일이 있어. 나는 집안일이 있어. 넘쳐나게. 네, 괜찮습니다. 이거 후면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로 이렇게 여기 꽉 채우는 거 아니에요? 채우셔도 되고 좀 비워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으시면 좀 이 아래쪽을 갈변된 것들은 다 잘라주시고 못 만들기 얼마나 부족하면 가운데 빨리 갔다 돌을 나중에 올릴까요? 아니 겉에만 이렇게 해줘. 밑에 다 깔았어 이거를. 아, 그래요? 그래서 색깔만 조금 이렇게 해주려고. 이런 거는 요거는 여기다 해도 되고. 요거를 여기다가 더 넣고. 이거는 뿌리. 이끼를 발견된 것들을 잘라버리셔야지 잘라보면 얇게 이렇게 해야 잘 올라가요. 여기다 올려고. 여기 올려서. 이렇게 잘 잘라. 여기 더 이렇게 여기서 더 올려주네 여기. 이거 물 먹는 식물이니까 잠깐. 자. 물을 줬지. 너 이게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다 잘라내고 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조정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다 된 거예요. 이제 더 예쁘게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도 살아요? 네. 그래서 손목이 미친 정도.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뚜껑 닫을 때는 2~3일에 한 번 뚜껑을 열어놓고는 매일 한 번씩. 바로 이틀 정도. 와, 이게. 아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발견된 게 많잖아요. 네. 잘라내요. 이걸 완전히 다 잘라내버리셔야지. 이끼 박스. 스커 기술 다 갖고 있는. 올리시게 되면 그냥 올려놓아요? 네, 올리시면 돼요. 마사토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뿌리가 굳이 잠길 필요가 없어서 최대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얇게 이게 잘 움직여져요. 나머지 이제 데코레이션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굳이 뿌리가 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실 때 이 붓이나 이 수저로 이렇게 좀 따듬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얘는 가위가 없으시죠? 여기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작업하시기 전에 이거를 하나 딱 할 거를 동영상을 찍을 거 시작할 때는 갈변 거 무슨 최대한 좀 얇게 잘라주세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주시고 다른 것도 좀 이거를 더 많이 깔아야 돼.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게 어차피 다 배수충이라서 그래서 식물 자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걸로 여기 위에? 그냥 올릴 받아서 이쁘게 좀 해보세요. 여기 좀 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만큼 최대한 잘라서 갈변 거. 뿌리니까 뿌리가 내리니까. 우리가 이제 갈변 거니까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올리시면 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딱 이제 이렇게 올리시고 이 나무잎이라고 이거를 그걸 먼저? 이게 먼저 자리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게 뿌리가 내리면서 이제 너무 깊게 안 심어도 되죠? 네. 이거는 뿌리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거 뿌리가 잘라져도 상관없어요. 잘 잡았어요. 물이 없어. 물이. 이 길을 만들어서 이게 자리를 잘못해가지고 죽었다. 죽은 게 아니에요.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끓을 건 중력에 말라도 이끼는 수분을 뿌려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사라지니까 뿌리를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나무 인기를 할 때는 콘센트로 이렇게 닦아주고 우리 밖에 그걸 해야지 나무 소리 잘라내면 잘못되거든요. 콘센트로 나무 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가지고 나무 인기를 심으세요. 이렇게 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내세요 말할게요. 마지막 포인트, 나무 이끼를 심을 때는 깊이까지 파주고 콘센트로 바닥까지 파주고 그리고 심어야 됩니다. 나무 이끼 뿌리는 잘라내면 안 돼요. 나무위키 뿌리가 이렇게 미연자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심기가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그거를 잘라내면 큰 상관없는데 잘라내지 말고 그냥 놔두면 거기서도 싹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힘드시면은 우리 장식용 화산석 있죠? 그거 밑으로 넣으세요. 그거 밑으로 뿌리를 넣어버리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깊게 심어서 이렇게 짜게. 이 물이 어디까지 주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몇 개 주라 그러는데 스님은 물이 넘치면 안 되고요. 이게 이 밑에가 적게 주라고 그러시는데요. 덮을 정도로 밑에 밑에 네, 까만 흙 덮을 정도로. 작품을 다 만드신 분들은 핀센트 도구를 J치에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번 교육 때 또 사용해야 되니까 작품을 다 만든 분들은 핀센트나 도구를 제자리에 다 넣어주시고 주변에 찌꺼기 박스 이런 거는 저 쓰레기 밖에 나갈 때 쓰레기 봉지에 담으시면 됩니다. 작품만 남기고 모든 걸 잘 정리하고 근데 모래 이런 게 남은 거 있죠? 모래 같은 건 버리면 안 돼요. 한쪽에다 모아가지고 다음번 교육 때 또 써야 되니까 도구를 제자리에 다 집어넣고 뚜껑을 다 덮은 사람은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줘야지 똥 만드는데 물이 부족하면은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물 충분히 돼 충분히. 잠시만 조용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소가 기준을 받았죠, 그죠? 근데 지금 깜짝 마른 것도 왔잖아요. 마른 것도 알죠,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분무기로 안을 뿌려보세요. 금방 살아납니다. 깜짝 마른
그리고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난도질 하셔도 됩니다. 어떠더라? 과일 다 샀는데.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 잘라야지. 가위 여기. 아니 잘게 자르래? 잘게 자르래. 자, 가위로 다 자르셨어요? 물 그만 뿌려도 돼요. 물 그만 뿌려도 돼요. 물 뿌리라고 하면은 살아나는 거 보라고 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위로 잘게 자른 다음에 자, 다 자르신 분은 우리 선생님이 다니면서 흙을, 피트모스라는 흙을 한 삽씩 드릴 거예요. 그거랑 섞어가지고 원하시는, 지금 집에 화분이 있죠, 그죠? 화분이에 저기 이끼를 깔고 싶으면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뿌려주고, 자, 땅에 살 때는 그냥 밟아주시고, 거기를 꼭 눌러주세요. 흙발 밀착이 돼야 하니까. 먼저 올 줄 알고. 이끼 흙무침. 이끼 흙무침. 세상에 이거 이런 거 해야 돼? 네 시간 다 들으면 5만 원 내야지. 4시간. 아니 다음에 또 할 거고. 카페 가지고 5만 원 받겠지. 어디 있어? 가져가. 여기다? 지금 흙을 섞은 게 서리이끼입니다. 서리이끼인데 얘는 물을 뿌려주면 서리이끼처럼 이쁘게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고 얘는 지금 2개월 후에는 새싹이 돋아날 겁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하단이나 이런 데 뿌려주셔도 되고 없으면은 우리 화분 위에다가 뿌려주셔도 됩니다.